정신건강 온라인 토크 콘서트 저희 6080 암 환자들 고민과 걱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수면에 대해서 저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폐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잠을 자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자꾸 깨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살도 점점 빠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불면증이 너무 심할 때는 수면제의 도움도 받기도 하는데 점차 수면제에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흔한 건데 어르신들이 어떻게든 내가 자려고 하는데 안 된다. 저희 뭐 20대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불면증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수님?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흔하고 실제로 연구에서도 뭐 절반 이상의 암 환자분들이 그렇죠. 불면증으로 이제 한 번쯤은 고통을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잠깐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불면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나 이런 신체적 질병에 의해서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스테로이드, 이제 약들과 관련된 불면증, 또는 이제 우울감이나 불안 이런 거, 또 이제 검사 앞두고 있으면 이제 잠 못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정신적 곤란과 관련된 불면증,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또 상당한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딱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제일 어렵지 않나요? 예, 제일 원인을 어렵습니다. 모르면? 네. 되게 또 이런 분들은 이 불면증이 이 일차성 불면증이라 하는데요. 요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니세요. 원래? 예, 상당히 긴 시간 만성적으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런 일차성 불면증이 있다가 이제 암에 걸려서 위에 세 가지, 또 환경 변화, 이제 병원 입원하니까 익숙치 않은 잠자리, 겸사겸사해서 악화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아까 이제 수면제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수면제에 대해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불면증을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약이 딱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암 하면 항암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암을 없애주는 치료잖아요. 네. 근데 불면증을 그 자체를 이렇게 없애주는 치료약은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제 약들은 이제 어떤 수면을 개선해주고 그때그때 잠을 좀 자게 해준다거나 그냥 그날 먹으면 자게 해주는 약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약에서는 이제 수면 호르몬과 관련되어서 도움을 주는 약들이지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불면증이 깔끔히 낫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면제를 먹고 자다가 안 먹으니까 못 자네요. 드디어 수면제 인이 박혔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불면증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치료를 해주는 약은 아니거든요. 근데 불면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생활 습관이 개선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또 나이가 들면서 약간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생활 습관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제 불면증이 심하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잠을 좀 잘 수 있도록 수면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교수님한테 오늘 처음 배웠네요. 불면증이 치료가 된다라는 오해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되게. 물론 이제 수면제를 써서 잘 자는 습관이 들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약들이 근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이게 불면증을 확 치료해주는 약들은 아닙니다. 이거 없앨 순 없다. 예. 네. 제일 중요한 건 생활 습관 개선이고 본인의 노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환자분들이 오시면 수면제 사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권유를 드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아까 바로 그 문제. 내성이 생기나요? 의존성이 있나요? 못 끊게 되면 어떡하지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실제로 대부분의 수면제는 의존성,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환자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내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먹다 보면 약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알 먹고 6시간 자던 걸 어느 순간부터 4시간밖에 잠이 안 와요. 이것이 내성이고요. 의존성이라는 것은 사실 약을 안 먹어도 잘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막 불안해가지고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약을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의존성이고 물론 아주 극히 드물게는 이제 중독
이라고 해서 중독성 또는 이제 중독에 가까운 의존으로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아가지고 드시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아까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이 대부분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수면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항암제가 부작용이 없어서 우리가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니까 맞는 거잖아. 수면제도 마찬가지죠. 부작용이 있더라도 내가 이 수면제를 먹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면 수면제를 먹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실 수면제가 꼭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는데 부작용, 그래서 사실 나이가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의존성 내성의 위험이 더 클 것 같은데 수면제를 먹는다면 그거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수면제가 꼭 필요한 상황인가?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을 때는 밤에 잠을 자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뭐 의존성이 좀 생기더라도 나중에 뭐 의존성이 생긴다고 평생 못 끊는다는 거 아니거든요. 내성이 생긴다고 해서 또 나중에 줄여나가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뭐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득과 실을 따져서 수면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과 처방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러면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결국은 불면증은 본인의 어떤 생활 습관 조절이라던가 뭐 수면 환경 조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혹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수면 환경 조절이나 어떤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수면 환경 조절이라고 좀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잘 잘 수 있는 권고사항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면학회나 여러 군데서 이제 많이 항상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잠자리에 오래도록 누워서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보면 저녁 8시부터 누워 계신다고 해요. 몇 시에 잠드세요? 네네. 그러면 한 새벽 1-2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체력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 시간만큼 내가 잠을 더 못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데 오래도록 누워서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잠자리에 좀 누워서 이제 기다려봐요. 한 10분, 20분 있어 봤는데 점점 정신이 총총총 맑아지기만 한다. 그러면 그래도 자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방에 가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뭐 졸리는 책, 좀 도움이 되는 책, 그런 책을 좀 읽으면서 잠 오는 신호를 기다리셨다가 잠이 좀 온다, 졸린다 싶으면 그때 가서 잠자리에 누우시면 돼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다른 방에 가서 너무 재밌는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막 흥분되는 막 축구 경기를 본다거나 그러니까 책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정신이 말죠. 몰입되는 게임을 하신다거나 이러면 뇌가 집중하면서 더 깨어나 버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평안이 되는 책. 네, 이렇게 하면 난 졸리더라.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했더니 들어가면 또 잠이 깨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또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4번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밖에 나와서 졸렸는데 왜 들어가서 눕는 순간 다시 잠이 깰까요? 이게 수면은 습관이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평소에 내 침대에서 무엇을 하였던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시는 분 있고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 뇌에서는 침대는 잠자는 곳이 아닌 거예요. 재밌는 거 하는 곳, 게임하는 것, TV 보는 것, 심지어 먹는 것, 식당.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잠이 깨죠. 재밌는 곳에 들어왔는데 뇌가 그렇죠. 자겠어요. 그래서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교정이 안 돼요. 내 뇌가 침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이 행동 지침을 한 달 지킨다고 해서 갑자기 내 뇌가 아차 아니구나 자는 곳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몇 달 걸려요. 그래서 꾸준히 잠자리에서는 잠만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안 되고요. TV 시청 어쨌든 막 나를 신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침대에서 하시면 안 돼요. 잠만 주무셔야 됩니다. 1, 2, 3, 4를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몇 달이고 반복을 해서 내 뇌의 습관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잠자리에서 뭐 계획을 세우는 일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참 5번이 어려워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생각은 구름과 같은 거거든요. 내가 저 구름이 나한테 이렇게 떠오는 게 보이는데 안 보려고 해도 자기가 맘대로 떠오고요. 그냥 오지 마라 해도 알아서 떠오고, 근데 또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저쪽으로 지나가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거리나 계획이 떠오르면 그냥 두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보다. 걱정이 되나 보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막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생각이 올라오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생각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건 나의 의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6번은 사실 많이들 잘 지키세요. 그러니까 낮잠을 자더라도 되게 저희 뭐 짧게 뭐 1, 20분. 예, 한 30분 이내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래서 오전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아침에 운동하는 거. 제 환자분도 오전 운동을 하시라고 했더니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거든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좋아지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수면 우리 지침을 봐도 오전 운동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우리 눈을 통해서 그 빛이 뇌로 들어가고 뇌에서 시간 인식을 해요. 수면이라는 것은 우리 뇌에서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시간에 맞춰서 잠이 오고 깨고를 호르몬으로 반복하게 되는데 뇌가 시계를 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뇌는 우리처럼 눈으로 시계를 보고 지금 잠잘 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신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빛,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 야식 먹으면 뇌에서 이제 활동 시작할 시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규칙적인 식사 아침에 중요하고 일어났으니까 밥 먹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아침 빛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어젯밤에 못 잤으니까 아침 12시까지 안막을 쳐가지고 깜깜하게 해두시면 그렇죠.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햇볕이 샥 들어와야 돼요, 창문으로. 그리고 햇볕이 들어오면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나가서 햇볕 보면서 운동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 뇌에 리듬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그러면 피곤하게 해가지고 잘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 전에 운동. 네, 저녁밥 먹고 나서 산책을 나가서 2시간씩 열심히 이렇게 돌고 오셔요. 그럼 더 못 자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의 입장에서 자 이제 활동할 시간 이렇게 일어나자. 예. 그래서 시친절 특히 이렇게 아주 거센 운동을 할 경우에는 아예 몸의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서 더 잠을 깨운다고 해요. 그래서 꼭 저녁에 운동하시고 싶으면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시고요. 나는 운동의 스케줄을 주로 오전에 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이거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수면을 조절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요. 네네. 내가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은 잠드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어나는 시간이. 그건 내 의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규칙적 수면 시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규칙적이 되겠잖아요. 근데 잠드는 시간 내가 조절을 못하니까 규칙적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7시에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7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는 피곤하죠. 못 잤으니까. 그래서 오전 운동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 운동이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돼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안 하셔야 됩니다. 커피, 홍차뿐만 아니라 녹차, 보이차, 우롱차, 백차, 황차 여러 가지 차 다 들어있어요. 그냥 물을 드시는 걸로. 예, 그냥 물 드시고 또 초콜릿에도 사실은 그 카카오 열매 그렇죠. 카페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 하실 것 같은데 담배 하시는 분들 또 꽤 계세요. 그러니까 담배도 불면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담배는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물질이라고 불러요.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정신과학 쪽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뇌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성분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또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전부 물질이라고 봐야 되죠. 그 물질 중에서도 담배에 들어있는 물질은 각성제입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담배 한 대가 그렇게 맛있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내 생각 말고 뇌의 생각을 좀 물어봐야 돼요. 각성제를 팍 넣어주면서 왜 잠이 안 오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뇌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겠잖아요. 일단 야간 저녁 담배부터 끊으셔야 되고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아, 교수님 그렇죠. 커피 좋아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렇죠. 나 커피 먹어도 잘 자요. 평생 커피를 먹어왔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커피 없이는 못 살기는 하는데, 아실 거예요. 밤 늦게 커피 마시는 거하고 안 마시는 게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오후 4시 이후에 마시면 확실히 잘 못 자요. 네. 확실히 잘 못 자고 자더라도 일어났을 때에 개운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그렇죠. 깊은 잠을 이렇게 방해가 되고 자꾸 깨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쉽게 말해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걸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커피 너무 좋아한다. 도저히 못 끊어. 커피 끊으면 스트레스 받아 더 힘들 것 같아. 이러면 아침에 드시고요. 이제 뭐 개인차가 있습니다. 2시, 4시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후 2시 전에 드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가급적이면 커피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온도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항상 좀 춥게 자라, 뭐 어둡게 자라 이런 거는 이것도 뇌와 관련이 있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적정 온도죠. 적정 온도라는 것이 있고 내 몸에서 이제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가 이제 너무 더우면 이게 또 중심 체온이 올라가고 뭐 잠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너무 올려버리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24도 정도 넘지 않게 그냥 내가 편안한 정도면 돼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나는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렇죠. 지져야 잔다. 이게 사실 그렇게 해서 잘 자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조금 온도를 한 23도, 4도 정도로 조절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밤에는 어둡고 조용하게 각적해 주시면 좋고, 근데 낮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안막을 아침까지 쳐놓는다 이런 것들은 또 피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교수님 저희가 이제 뭐 지금은 규칙 어떻게 보면은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잠을 잘 자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뇌의 입장을 이해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이제 생각 같은 경우는 내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잠에 대해서. 그래서 수면에 대해서 좀 초연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박을 버려라. 일단은 그러려니 뭐 오늘 못 자면 내일 자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초연하게 나무일 보듯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오히려 역설적으로 잠을 잘 잘 수 있을 너무 때가 집착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너희가 잠을 못 자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면 더 못 자는 거죠. 이렇게 계속 잠을 못 자면 나 암 재발할 것 같은데 안 아.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잠과 자꾸 다른 부정적인 것들을 연결시키거나 혹은 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서 더 못 자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버리고 얘는 뭐 못 자면 내일 더 자면 되지. 그렇죠. 불안감을 가져오는 생각인 거죠. 너무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못 잔다고 내 암이 재발하는 거 아닙니다.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8시간 딱 시간을 맞춰요. 선생님, 잠은 7, 8시간 자야 되죠? 맞아요. 자꾸 무슨 연구에 따르면 또 저희가 또 요즘 연구 많이 하니까 뭐 연구에 따르면 7시간은 자야 된다는데 또 그런 말씀하세요. 치매에 안 걸리려면 몇 시간은 더 자야 된다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6시간은 못 잔다. 이러면 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6시간 자는데 불면증이라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잠은 내 뇌에 달려 있고요.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이제 6080 환우분들은 대개 6시간 미만이 많아요. 이게 잠이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뭐 꼭 8시간 이상 자야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자고 다음날 생활할 때 뭐 크게 막 졸려 너무 피곤하다 이런 정도 아니면 괜찮은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자꾸 깨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깼다가 금방 잠이 드세요. 뭐 30분 내에 잠 들어요. 또 누워있으면. 근데 깨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괜찮습니다. 통잠을 꼭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고요.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셔서 좀 뒤척뒤척 하다 자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8시간 통잠을 자는 뇌가 아니에요. 개인차는 있지만 2-3시간을 리듬으로 수면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한 리듬, 2리듬, 3리듬. 리듬과 리듬의 사이에 깨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김선영 교수님과 같이 수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을 너무나 집착하지 않고 나의 입장보다 나의 뇌의 입장을 그렇죠. 생각해주고 뇌의 입장.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집착보다는 이걸 조금 더 멀리 보는
네, 그리고 항상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희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